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통찰을 나누는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독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슈퍼 엠패스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는 해피형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연애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깊이 뿌리내려 성인이 된 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삶의 가장 내밀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연되는 심리적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아 헤매며 설령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지라도 그 익숙함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정반대의 성향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현상은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에는 가슴 아픈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베풀고 보살피고 정서적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생존합니다. 서로를 밀어내야 할 것 같은 이 정반대의 성향은 오히려 서로를 향한 무의식적인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자연스러운 엠패스의 성향은 온전히 보답하지 않으면서도 받기만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해피형의 필요와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겉보기에는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으니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욕구와 깊게 각인된 애착 패턴에서 비롯된 비대칭적인 유대감입니다. 엠패스에게 회피형 파트너는 하나의 도전 과제와 같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싶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엠패스는 직관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회피형이 내세우는 독립성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깊은 상처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민과 인내심이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반대로 회피형은 엠패스의 헌신 속에서 기묘한 위안을 얻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엠패스가 주는 관심과 보살핌을 즐기지만 동시에 그 친밀함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엠패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 밀고 당기는 역학은 중독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엠패스의 헌신은 회피형이 거리를 두는 전략의 연료가 됩니다. 엠패스가 더 많이 줄수록 회피형은 더 멀리 물러나고, 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엠패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동시에 친밀함은 숨막히는 것이라는 회피형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두 사람 모두 역설적인 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연결되기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벗어나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이끌림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통해 오래된 상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패스는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회피형은 거리를 둠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결국 정반대의 끌림은 단순한 화학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엠패스의 헌신이 회피형의 공허함을 채우고
회피형의 저항이 인정받고 싶은 엠페스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 역학관계에 자각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전까지 희망과 실망의 순환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엠페스와 회피형 사이에 기묘하고 강력한 끌림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놀라운 점은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 과정에서 방치, 비일관적인 양육, 혹은 정서적 교감의 부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조건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 전략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엠페스는 과도하게 적응했고 회피형은 스스로를 철회했습니다. 엠페스에게 생존이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초감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의 고통을 달래주고 자신을 더 많이 내어줄 때 한 줌의 애정이나 안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체득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6에서 70년대 정서적 교감보다는 묵묵히 가정을 이끄는 것이 미덕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민함은 성격의 일부가 되어 끊임없이 보살피고 베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가치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느끼며 만약 주는 것을 멈추면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피형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이란 연결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나 애정, 일관성을 거부당했을 때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약함을 땅속 깊이 묻고 자신의 욕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함으로써 실망의 고통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방어 기제는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은 위험하고 의존은 나약함이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숨겨둔 상처를 들키게 될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적응 방식이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엠페스는 회피형의 경계심을 거절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달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패턴은 그들을 과도하게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충분히 인내하고 관대하게 베풀면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꾸준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반대로 회피형은 엠페스의 따뜻함과 한결같음에 끌립니다. 이는 그들이 은밀히 갈망하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엠페스의 헌신이 강렬해질수록 압도당할 것 같다는 회피형의 오랜 두려움이 자극되어 그들을 다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인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재현하는 덫에 빠진 것입니다. 엠페스는 과도하게 베푸는 역할을 반복하며 원초적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회피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역할을 반복하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관계의 비극과 희망은 바로 자각이라는 한 지점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이 상처 입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생존을 위한 대처 방식을 자신의 정체성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엠페스가 과잉 적응 대신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회피형이 연약함이 위협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갈망하는 친밀함으로 가는 다리임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특히 슈퍼 엠페스들의 과잉 기능, 즉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경향은 단순한 관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깊이 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 환경의 감정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의 안정이 종종 다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고 달래주는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감정 기복이 심했다면 아이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 조건하는 제2의 천성이 되어 성인이 된 후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과도하게 소진시키지만 결국에는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슈퍼 엠패스는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감정 조절자의 역할을 떠맡습니다. 상대방이 물러서면 그들은 다가갑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들은 달랩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책임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기능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을 치유하고 안정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이는 종종 엠패스 자신은 소진되고 상대방, 특히 회피형 파트너는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는 건강하지 못한 역학을 낳습니다. 이 과잉 기능의 위험은 엠패스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끝없이 베푸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 아니라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욕구, 그리고 경계선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타인의 감정 상태에 너무나 예민하게 맞춰져 있어 정작 자기 자신의 안녕은 놓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불균형은 분노, 번아웃,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제대로 보답받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는 이 패턴이 더욱 심화됩니다. 엠패스의 과도한 헌신은 물러서려는 회피형의 성향과 충돌하며 극심한 밀고 당기기를 만듭니다. 엠패스가 더 많이 줄수록 회피형은 더 멀어지고 엠패스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이 줌으로써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가진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엠패스는 과도하게 베풀지 않으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회피형은 마음속 깊이 갈망하던 친밀함에 오히려 질식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각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슈퍼 엠패스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다른 사람을 조절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며 강박이 아닌 선택의 자리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균형 잡히고 상호적이며 진정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면 회피형 사람들은 관계에서 과소 기능, 즉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밀감이 그들이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오래된 상처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환경은 종종 친밀함을 위험이나 거절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가장 안전한 길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가 너무 깊어지려 하면 뒤로 물러서고 일이나 취미 혹은 고립으로 스스로의 주의를 돌리며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물러섬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퇴를 통해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회피형은 친밀함의 강도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비록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버림받는 느낌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슈퍼 엠패스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과소 기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연결되고 치유하려는 욕구에 이끌리는 엠패스는 자연스럽게 그 빈틈을 메웁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의 정서적 접착제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회피형은 더욱 뒤로 물러나며 의도치 않게 엠패스는 항상 추격자가 되고 회피형은 도망자가 되는 역학을 만듭니다. 이 불균형은 두 사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엠패스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게 되고 회피형은 친밀함이 곧 숨막힘이라는 자신의 두려움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엠패스가 세게 다가설수록 회피형은 더 강하게 물러나고 싶은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회피형의 과소 기능은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종종 관계의 공동 책임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문제를 축소하고 어려운 대화를 피하며 상대방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엠패스는 관계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가 악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엠패스에게는 이것이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느껴지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타인의 강렬한 감정에 압박받고 소모될 것이라는 회피형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순환은 관계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엠패스는 소진되고 존중받지 못하며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반면 회피형은 궁지에 몰리고 압박받으며 오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두 역할 모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둘 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 패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회피형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고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후퇴하는 대신 참여하고 침묵하는 대신 소통하며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친밀함의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순환은 계속되며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상처를 덧나게 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반복되는 인정과 거절의 순환은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된 역할을 수행하기로 무의식적으로 동의한 보이지 않는 계약과 같습니다. 엠패스는 줌으로써 깊이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필요를 예측하고 끊임없는 확신을 줌으로써 인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거리를 통해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연약함은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므로 정서적 후퇴는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뒤로 물러남으로써 그들은 친밀함의 속도를 조절하고 언제 가까워지는 것이 안전한지를 결정하며 엠패스의 강렬함에 압도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회피형에게는 보호막처럼 느껴지는 이 행동이 엠패스에게는 거절로 느껴집니다. 엠패스는 상대의 침묵과 거리를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이는 엠패스로 하여금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증명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자극합니다. 결국 엠패스는 지치고 분노하게 되며 회피형은 친밀함이란 숨막히는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각자가 이 패턴의 실체를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면의 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엠패스는 사랑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하고 회피형은 친밀함이 반드시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슈퍼 엠패스와 회피형 사이의 이 패턴을 깨는 것은 회피형이 변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엠패스가
자기 자신의 힘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엠패스는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증명하면 마침내 상대방이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각은 그 환상에 균열을 냅니다. 엠패스가 인정이 후퇴로 사랑이 거리감으로 되돌아오는 이 순환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반영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각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좇으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엠패스는 끊임없이 물을 쏟아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엠패스가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즉 과도하게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정서적 노동의 무게를 짊어지기를 거부할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회피형은 더 이상 이전처럼 관계의 리듬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엠패스는 더 이상 한 줌의 애정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호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가치의 역할로 이어집니다. 엠패스가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진실을 내면화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을 약화시키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선택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피형의 통제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엠패스가 쫓아오는 것에 익숙했던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엠패스가 이 순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췄을 때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회피형에게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성장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엠패스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엠패스가 그 순환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데서 옵니다. 결론적으로 슈퍼 엠패스는 회피형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치유를 위해 친밀함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친밀함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의 끌림은 강력하지만 자각과 경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엠패스가 자기 희생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할 때, 그리고 회피형이 도피 대신 연약함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순환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의 전쟁터에서 벗어나 균형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상호 인정 위에 세워진 관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치유가